오늘 제가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엄연한 생활의학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듣는 분들은 채소를 꼭 많이 드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사가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에 많은 유익을 주는지를 알면 먹지 말라고 해도 먹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소를 왜 먹어야 하나요?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첫째, 변비 때문에요. 둘째는 다이어트 때문에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 맞지만 그 외에도 암을 예방하는 데 제일 좋고 당뇨 및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다 맞지만 섬유질을 먹을 때 그 섬유질이 우리 몸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섬유질의 진짜 중요한 기능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 수를 증가시켜 줍니다. 섬유질은 영양소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장내의 건강한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섬유질을 먹고 자라는 유익균의 종류의 비율이 높고 다양해야 건강합니다. 최성숙 교수와 하남주 교수는 시기에 따른 장내 세균의 효소 활성 및 장내 세균층의 비교 연구에서 20주간 생지 실험을 한 결과 동물성 음식을 먹은 생지들은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지들에 비해 유해한 현기성 세균의 수가 약 10배나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지들은 유익균들인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간균의 수가 동물성 음식을 먹은 생지균보다 10배나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이섬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동물성 음식을 먹은 쥐들은 대장암이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의 효소 활성이 1.8배에서 2배나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단세지방산은 4가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 염증을 막여주는 항염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해주고 새로운 혈관이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고 줄기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활성화되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4가지 기능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섬유질 식사를 하면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도박테리아균 등의 유익균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박테리아들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85쪽에서 86쪽을 보면 짧은 지방산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염을 소개합니다. 프로피온산염은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줄여주고 죽상 관상동맥을 일으키는 플라그가 동맥에 침착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티르산염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며 항염작용을 하고 혈관 신생을 자극하여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줄기세포가 다른 장기의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아세트산염은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짧은 지방산은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날씬하게 해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줍니다. 짧은 지방산은 교감신경에 있는 GPR4원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늘려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넷째,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짧은 지방산이 많이 생겨서 체내의 소화기계와 모든 점막과 지질막의 주요 성분이 되는데 눈, 두뇌와 항문 등의 점막 구성 성분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대부분이 점막 조직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해서 짧은 지방산을 늘리면 면역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소를 분해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암 등을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생성되는 짧은 지방산은 관절의 주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섬유질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 수치를 낮춰줍니다. 섬유질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은 아세트산, 프로피안산, 부틸산 등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들 물질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일곱 번째,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의 장, 간 순환을 차단하여 줍니다. 우리 몸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 소화액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회장에서 다시 재흡수하고 또 일부는 콜레스테롤이 섬유질에 흡수되어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섬유질 15g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4.9%로 떨어졌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섬유질은 뇌의 신경세포에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주는 뇌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들을 만들어 방출합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78쪽을 보면 장의 유익균 중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람누소스, 바실러스 마이코이지가 있는데 이런 박테리아들은 옥시토신, 세라토닌, 감마아미노뷰티르산, 도파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생성하고 방출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의 정서의 안정과 행복,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반면에 장에 나쁜 균들이 많으면 우울증, 파킨슨, 치매, 자폐 등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홉 번째,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몸을 날씬하게 하는 기운이 양성됩니다. 2018년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프로보텔라균이 많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고단백 동물성 지방의 섭취와 관련되어 있는 박테리오데스보다 상대적으로 프레보텔라균이 더 많은 사람이 살이 잘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열 번째, 섬유질 식사는 유산균들의 수를 많이 늘려줍니다. 유산균이 많은 변은 황색이고 냄새도 시큰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비타민 B1, B2, B6, B12, 칼륨,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등의 합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섬유질이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장내 유익한 미생물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미생물의 종류는 1000종 이상이 되고 입안에만 5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의 종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소, 과일,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등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치나 바리콩 같은 것을 많이 먹어도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그 외에 명상, 적당한 운동, 또 약물이나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 또 건강한 생활습관도 유익균들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섬유질이 없는 당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단순당인 설탕 종류, 꿀, 당밀, 시럽 종류, 우유, 과일주 등의 고농도의 당은 저밀도 지단백의 유리기가 돌아다니면서 산화를 일으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당과 결합한 저밀도 지단백은 심장질환의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복합당이기는 하지만 단순당 못지않게 나쁜 백미와 흰밀가루가 있습니다. 백미는 당지수가 무려 86 정도 되고 당 부하지수도 37이 됩니다. 하지만 현미는 당지수가 55이고 당 부하지수도 절반 수준인 18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섬유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암을 예방하려면 전문가들은 섬유질을 1일 20g에서 35g을 권장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인슐린 수치를 낮추려면 1000칼로리당 25g에서 35g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일 50g 정도를 먹어야 인슐린 수치가 많이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곡류,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 식사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섬유질 식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세 끼 다 과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건강이 증진되고 또 우리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다양성이 증진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공복기에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한 끼 정도는 이제 과일만 먹거나 드시지 않는다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유질 식사를 왜 해야 하는지 중요한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이섬유는 영양가 없는 풀떼기가 아니라 어떤 보약보다 좋은 음식이고 섬유질을 잘 먹으면 거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